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문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협업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G 스윗을 이용한 협업 방법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글의 G 스위트는 협업 즉 콜래보레이션 도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서 작성, 레포지토리 등 협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업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고 선생님들도 협업을 하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알려주신 분은 안 계시죠. 그 이유는 그 선생님도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혼자서 생각하고 조사해서 작성하고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팀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제와 범위만 정해지만 해당 부분을 작업하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혼자서 생각하고 조사하고 작성해서 조장에게 제출했죠. 제출하는 주체만 다르지 작업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 문제에 대해서 늘 같은 방식의 해결책이 나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수가 없죠. 이런 습관 때문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도 협업보다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문제도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문제의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경쟁사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닌 기계의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협업보다는 협력 분업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일을 분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노동력을 협업하는 단계였고 사람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협업은 의미가 없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참여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고 경험을 잘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협업의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이 있는데 집단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며칠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는 필수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우고 함께 뭉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협업이나 소통보다는 학교나 회사 행사, 경쟁과 독점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한다면 소통도 잘 되고 협업도 잘 되는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사시, 즉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데 인공지능도 경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람들끼리 뭉쳐서 인공지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협업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자극 및 배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수를 쉽게 찾아내고 다양한 구성원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협업을 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협업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자신감이나 창조적 능력의 향상은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런 직원이나 학생이 많은 회사나 학교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기회와 좋은 결과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구글 G 스위트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G 스위트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협업 도구 중에서 구글의 G 스위트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협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야는 많습니다. 문서 협업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협업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구글 G 스위트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골고루 서비스가 있고 품질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는 서비스나 제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체적으로 낮은데 너무 세부적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복잡해서 협업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G 스위트에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 스위트가 협업 솔루션이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협업 방법이 다양하고 협업 방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고 방법을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튜브나 구글 도움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 수업에서는 협업할 수 있는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분류하면 크게 커뮤니케이션, 협업, 저장, 관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관리 도구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메일을 비롯하여 행아웃, 캘린더, 그룹스, 연락처 서비스가 제공되고 구글 문서에서는 먼저 시간에 학습한 것처럼 구글 닥스, 슬라이드, 쉬트가 있고 추가적으로 설문지와 사이트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문서를 등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G 스위트에서 협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0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합시다. 문서를 공유할 때마다 10명의 사람들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넣어줘야 합니다. 또한 메일을 보낼 때도 10명의 팀원들의 메일 아이디를 주소에 넣어야 합니다. 한두 번 할 때는 괜찮지만 매번 이렇게 10명씩 입력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불편합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인원이 20명이 된다면 끔찍할 겁니다. 이럴 때는 그룹스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groups.google.com에서 가상의 그룹스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아이디에 멤버의 10명의 팀원을 등록합니다. 방금처럼 문서를 공유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 각각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만든 그룹스 아이디를 입력하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공유 드라이브는 협업해서 관리하는 문서나 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둔 드라이브입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같은 개념이고 클라우드에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별로 권한을 다르게 줄 수 있고 검색도 잘 되고 스마트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협업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공용 캘린더는 일정 관리를 위한 도구인데 일정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지식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일정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럴 때 일정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 일정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전한 게시판은 구글 플러스나 클래스룸, 행아웃 챗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게시판 같은 UI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양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습 프로젝트는
모델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주위의 친구나 동료와 함께 구성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팀원과 팀장을 구분하고 팀장이 그룹스를 만듭니다. 만든 그룹스에 팀원들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그룹스로 채팅, 캘린더, 문서, 공유 등에 사용해보세요. 공유 드라이브에 그룹스 권한을 부여하고 공유가 되는지 확인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팀장이 특정 인원을 그룹스에서 제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팀장이 스프레드시트로 팀원 주소록을 하나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당 팀원들에게 직접 주소록과 연락처를 입력하게 하면 매번 조사할 필요 없이 변경되는 사람만 수정하면 업무가 간편해집니다.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도 화면으로 확인하고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연습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G Suite는 전 세계 몇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라 표준적이며 쉬운 UI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서비스에서 잘 이해한다면 다른 서비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나 콘텐츠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공유가 안 돼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회사나 학교에서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했는데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드롭박스나 네이버 드라이브 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레포지토리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권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상시적 사용보다는 임시적,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 Suite 사용자라면 공유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방법은 일단은 드라이브를 관리할 책임자가 공유 드라이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를 만드는 관리자가 다른 사용자를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사용자를 초대하면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폴더 형태로 만들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별로 파일을 등록하고 이용하세요. 공유 드라이브와 내 드라이브 차이점은 다음 표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장되는 문서나 파일이 칠레 문서인지 회사나 학교 문서인지 소유권의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는 결국에 회사 소유지만 그래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곳이 개인 드라이브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때에는 공유 드라이브가 편리하고 회사나 학교의 조직부와 연계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속에 따라 드라이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팀이며 자동으로 인사팀 공유 드라이브에 가입되면 편리하겠죠. 학교에서는 경영학과이면 경영학과 공유 드라이브나 가입되면 편리합니다. 문서나 파일 공유 및 전달이 쉬워집니다. 공유 드라이브는 정해진 사용자와 정해진 주제의 자료를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팀 드라이브로 불렀습니다. 또한 공유 상태인 문서, 즉 작성 중인 문서보다는 완료가 되어서 유통 가능한 문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작성 중이거나 드래프트 문서일 경우에는 공유 드라이브보다는 내 드라이브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산출물처럼 함께 작성하는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공유 드라이브가 보다 편리하겠죠. 공유 드라이브 내에서는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특정 폴더만 보호하거나 액세스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사용자별로 권한을 부여해서 특정 사용자가 액세스할 때 처음부터 수정 권한인지 보기만 할 수 있는 뷰어 권한인지 관리합니다. 특정 폴더 자료만 보호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하려면 해당 폴더만 다시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관련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면 모두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내 드라이브는 내 드라이브 휴지통으로, 공유 드라이브는 공유 드라이브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검색을 위해서는 삭제를 하면서 사용하면 필요한 문서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는 G 스위트 내에서 서비스만 활성화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 새로 만들기 후 드라이브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자를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사용자는 승낙 후의 공유 드라이브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에는 외부 사용자를 가입시켜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용자와 공유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세요. 자료 등록은 일반적인 내 드라이브 방법과 동일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파일을 등록할 수 있고 드라이브 파일,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인 DFS를 이용한다면 탐색기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의 제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G 스위트에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G 스위트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존재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변경한다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G 스위트에는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 생각했지만 디지털의 발전으로 더 많은 방법이 있죠. 커뮤니케이션이란 것은 내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G 스위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지메일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지메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팅 방식이 더 간편하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간단한 의견을 교환하는데 지메일로 보낼 필요는 없고 지메일도 실시간이지만 채팅은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릅니다. G 스위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많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문서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이디어는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격에서 그림이나 문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설계도에 수정할 부분을 바로 스마트폰에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수정할 부분만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수정 시간이 단축이 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나 내용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고 빠른 의견 교환이 필요한지 아니면 소규모이고 공지만 하면 전달이 되는 건지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만 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행아웃 밑으로 영상회의를 할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 사람이 많은데 행아웃 채팅을 사용한다면 정말 정신없이 글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문서 수정할 부분만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수정 시간이 단축이 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도구나 서비스별로 콘셉트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용 및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맞춰서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제일 하단의 젠보드는 최근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러스는 개인 사용이 중지되고 도메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한번 사용해보고 우리 학교나 회사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없이도 쉽게 조직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조나 숨은 참조 선택, 그리고 제목 및 내용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에게 참조를 넣어서 메일을 보내면 받는 사람은 하루 종일 관련 없는 메일만 보다가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보내 이메일에 서술식으로 장황하게 작성하면 내용 전달이 쉽지 않겠죠. 정확한 단어 및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행아웃도 용도에 맞게 사용자를 초대하고 채팅으로 할 건지 영상회의로 할 건지 결정해서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너무 많은 메시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업무나 학업 시에는 카톡 대신 행아웃을 사용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오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 할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대화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얼굴 나온다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불편하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카메라를 꺼도 됩니다. 게시판으로 사용하는 구글 플러스, 사이트 도구, 클래스룸도 용도에 잘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플러스의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유사한 구글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보안 문제로 개인에게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학교나 회사에서 사용하면 공과 사가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처럼 도메인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동네 친구나 외부에서 아는 친구는 사용을 못하고 업무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다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가급적 쉽고 명확한 단어와 방식을 사용해서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나 학업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오남용을 하지 말아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예의에 맞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글 G 스윗을 이용해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생각외로 많은 협업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고생하셨습니다.